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FSD 완전 자율 주행이죠. 이거에 대한 관련주로 이제 개양전기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품 테슬라와 이제 연계된 제품이 뭔지, 그리고 리스크도 좀 있거든요. 리스크 부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재무 분석이랑 기업 가치 측면에서 주가가 이제 고평가 됐는지 저평가 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선은 증시 상승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상승의 요인은 바로 이제 개항전기가 테슬라 중국 호재 이제 상승세에 탑승을 했다. 두 갈식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항전기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 기대감으로 올랐다. 왜 올랐냐고 하면 테슬라 생산 파트너 업체로서 모델 3, EPV, 그러니까 전자 파킹 브레이크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는 모터를 과거에 테슬라랑 개항전기가 계약을 맺은 적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어떤 승인을 받았냐면 테슬라는 지난달 28일 중국 내 데이터 안전 검사를 외국 자본 기업 최초로 통과를 했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중국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물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우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차트가 바로 이제 기항전기의 일봉이고요. 2023년도 4월부터 보시면 2023년 4월부터 계속 하락을 하죠. 그 전에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2차 전지 섹터로 좀 각광을 받으면서 오른 부분이 큽니다. 근데 그 뒤에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졌죠. 유럽에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전기차의 판매량도 줄어들고 그런 이유로 이제 기대감이 꺾여서 프리미엄을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하면 3중 바닥일 수도 있고요. 3중 바닥형으로 이제 바닥을 다졌으니까 오른다.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모였는데 이제 골든크로스가 수차례 나가지고 이렇게 올랐다. 그것도 맞고요. 그 외에도 윗꼬리 달고 조만간 매집의 흔적이 있고 그 뒤로 거래량을 유도를 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뭐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팩트 그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4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윗골이 크게 달고 좀 떨어졌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왜 이렇게 윗골이가 터졌냐면 악재랑 호재가 동반하는 상태였거든요. 악재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의 전기차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대감이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 두 개의 싸움이 이제 서로가 싸운 거죠. 하지만 결국 악재가 이겨버린 상황이 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상승을 했죠. 이때부터는 이제 중국 쪽으로 완전 자율주행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호재가 이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이제 5월 2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급등 나온 뒤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안 터졌죠. 여기서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더 드리자면 지금 61일선이랑 121일선이 골드 크로스 직전입니다. 그리고 캔들이 지금 5일선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 상황이면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상황이고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조용으로 사용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선은 이제 향후적으로 이제 그 팩트 측면에서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양전기가 그러면 테슬라랑 연관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양전기 제품 쪽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양전기의 제품들입니다. 우선 전장품, 완성차의 좌석이나 파킹 브레이크를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모터를 생산한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제품, 이 바로 모터고, 바로 브레이크의 동력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부품, 자동차의 부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도 적용되겠죠. 하지만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두에 적용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제 좀 다루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제초기 안에 들어가는 모터 안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전동기 모터인데 이 안에도 다 이제 모터가 들어가면서 동력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산업군에 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자동차에 납품하는 그 이제 매출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분별 매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산업분별로 보면 산업용품이랑 이제 전장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미리 보여줬던 이 두 가지 제품들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산업용품이고요. 그리고 전장품은 이제 자동차 쪽이고, 일반적으로 시트 모터 그리고 브레이크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줬던 게 이제 브레이크 모터고, 시트 모터는 시트 내부에 이제 냉각이라든지 아니면 열 처리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모터를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붙어 있는 모터거나 아니면 이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석이나 연관된 그러한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모터를 아마가 아니고 예,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체 비중을 한번 보시면, 전체 비중은 산업용품이 전체 매출액에서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품,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이 67% 정도로 들어가 있어서 전방 산업은 그냥 자동차 산업으로 봐도 무방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랑도 이제 공급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아니라 그 테슬라 외에도 현대, 기아차 이제 좀 그 전방 산업, 전방 회사들이 빵빵한 데가 다 많고요. 그렇게 하고 리어사 그리고 만도 이런 부분, 이런 회사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이 좀 받쳐주는 회사고 품질적으로도 문제 없는 회사죠. 우선 제품 설명드렸으니까 그 좀 리스크적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왕전기 2023년도 제가 실적을 좀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회계 기준 위반이 돼가지고 현재 23년 연말, 그냥 1년도 23년 말 기준의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가진금도 부과된 상태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직원이 횡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횡령을 한 금액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줬는데, 거래처한테 매입 채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채무로 하게 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기왕전기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원재료에 대한 대금을 줘야 됩니다. 회사한테. 근데 일반적인 회사들은 원재료 받으면 바로 돈을 주지 않아요. 바로 이제 매입 채무 처리해가지고 한 2달 정도 뒤에 혹은 3달 뒤에 줄게 하고 매입 채무를 올립니다. 이 매입 채무된 부분을 예를 들면 A사가 납품을 했다고 하면 A사에 줘야 되는데, 근데 이 A사에 줄 돈을 직원이 자기 개인 계좌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대양전기에서 지금 모르고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과징금 부과를 의결을 했고요. 그럼 또 다른 리스크가 뭐냐면, 우선 테슬라 관련된 기사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이렇게 많았나? 라는 제목인데,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생각보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기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이게 FSD라고 부르죠. 완전 자율주행 기술. 현재까지 수백 건의 충돌 및 사막 사고와 관련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그 사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거의 6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그 총 956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차량 혹은 장애물과 충돌한 사고가 211건이랍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10개의 차를 죄송합니다. 10개의 사고가 있었어요. 테슬라에 한해서. 근데 그 중에서 2건이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거죠. 이 수치는 좀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당시에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적 결합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운전자는 다른 물체와 충돌하기 전 5초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9건은 충돌 전 10초 이상의 여유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테슬라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향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뭐 완벽하게 테슬라만의 잘못이란 건 아니고요. 운전자도 그 이제 부주의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추가로 더하면 나트사는 테슬라 레벨2 자율주행 기능을 타사 자율주행차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다. 이에 따르면 타사 시스템과 달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조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동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 행위에 계속 관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는 이제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고 테슬라의 기술적인 결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랑 다르게 운전자가 이제 위험하다 싶으면 이제 그 작- 자동 로봇에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뭐라도 뭐 키 하나 누르고 운전자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그게 안 된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나트사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이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에 테슬라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됐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죠. 그러면 대한 기술 아니면 그 완전 자율주행에서 개인으로 바뀔 때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 절차가 미흡했다는 소리거든요. 추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FSD 기술이나 오토파일럿 및 차량 범위와 관련해 연방규제기관으로부터 소송 및 조사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규제 당국이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판매됐는지, 머스크가 기술 홍보에 관여했는지 등을 이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예고도 없이 중국을 방문해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그 미국에서 일어난 기술적인 결함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가게 된 거고요. 차량 운전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테슬라의 잘못인지 현재 정확하게 판명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는 부분도 의심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에 이제 그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리스크인 거죠. 왜냐면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이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중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테슬라의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개량전기의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리스크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재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 조금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회계적으로 오류가 생겨서 이제 가진금을 물게 되었다. 그리고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아직 그 금액은 모른다가 리스크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기술적 결함이 지금 정확하게 판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 공급 승인을 받은 부분,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액은 그냥 뭐 상승했다기보다는 꾸준하죠. 5년 동안 거의 좀 별 차이 없이 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봤었을 때 우선은 2년 연속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다만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갈 때 이제 적자 폭이 굉장히 좀 줄어든 부분이 있죠. 그러면 22년부터 23년 넘어갈 때 왜 이렇게 그 적자 폭이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자료 조사해 왔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실적 개선이 됐다는 말은 적자에서 흑자가 됐다 혹은 흑자 폭이 개선됐다가 아니고요. 적자 폭이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도 실적 개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의 사유를 봤는데 바로 완성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용 모터 판매량이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아까 제가 그 사업부문 말씀드릴 때 그 전방 산업이 자동차로 봐도 이제 무방하다고 했잖아요. 사업 부분의 70%가 거의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에 대한 전방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매출량이 늘어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적자가 좀 완화가 되었고 우리 2024년도가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 계양전기에 한번 그 기업 가치를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낸 한번 구해 본 그나마 수치화 시켜 보고 싶어서 한번 구해 본 가치고요. 우선은 프리 캐시 플로우 영업 익명 현금 흐름입니다. 그 익명 현금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를 매겨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계양 전기의 주가를 보면 지금 한 2,500원대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저평가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랑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좀 추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증시는 좋은 점만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리스크를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테슬라 상승 모멘텀은 올라갔지만 반대로 테슬라 악재로 떨어질 확률도 높아요. 아까 테슬라의 기술적 결함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런 부분을 꼭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직원이 이제 횡령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횡령 금액이 만약에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예전에 오스템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오스템이 예전에 직원이 수천억 원이나 횡령 내가지고 상장 폐지? 지금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회사가 휘청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솔직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너무 가장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만큼 이제 악재 부분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흐름은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 향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에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업에서 자동차와 그리고 2차 전지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